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서 오늘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네,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결과가 향후 수사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지, 또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위 조절을 좀 할 거다, 뭐 이런 예상도 있었고, 추미애 장관이 그간 이제 보여왔던 행보를 감안하자면 아니다, 뭐 전격적인 교체가 있을 것이다, 뭐 양쪽 다 이런 예측을 했던 걸로 저는 이제 봤습니다만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김성훈 변호사께 좀 먼저 드릴까요? 네, 일단 두 가지 면에서 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기라는 부분이고요. 예. 원래 이제 간부급 인사들의 통상 시기는 여름에 이루어졌고요. 예. 사실 작년 여름에 이미 이루어졌었습니다. 예. 1년 정도, 최소 1년 정도, 좀 길게 잡아도 2년 정도는 보직을 맡아서 이행을 하는데 예. 지금 1년이 채 되기 전에 약 6개월 만에 대대적으로 이제 다 변경이 되었죠. 근데 이 시기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예. 두 번째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장검사 라인의 전원 교체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례적이지만 법무부에서 보통 인사 발표를 할 때 한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이것이 지금 진행 중인 수사에는 의미가 어떤 영향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세한 설명을 했다는 것은 역으로 이제 이것이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사실상의 압력이나 사실상의 좌천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예. 마지막 한 가지는 검찰총장은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책임자로서 일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보좌해서 여러 가지 검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검 간부들이고 또 대검의 중간 간부들이죠. 예. 지난번 8일자 인사에 이어서 이번 주 인사를 통해서 간부와 중간 간부들이 사실상 거의 전원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의견은 사실상 거의 반영이 안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검찰총장이 대검을 통해서 대검과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김홍국 교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봐야겠네요.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또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그동안 얘기가 됐었고요. 그동안에 우리 여러 가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조국 장관이라든가 또는 뭐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수사, 또 울산 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런 부분을 놓고 저는 평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 체제가 들어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신임하고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 연말과 올해 신년사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검찰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절반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 대한 신뢰는 계속된다. 대신에 그동안에 있었던 잘못된 수사 관행들, 예. 편파 수사 또는 표적 수사, 여러 가지 반인권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관행 개선하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정치적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받드는 그런 검찰이 되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 인사에 이어서 이번 인사까지 거기에 대한 불신과 경고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바뀌라고 하는 검찰의 그런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소망보다는 지속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것들, 상사에게 항명하거나 예. 최근에 검찰 내부의 상황들 그리고 일부 뭐 검사들의 보여준 모습들은 검찰 관련 그 홈페이지에서 수백 명의 검사들이 항의성 뭐 글들이 나오고 하면서 예. 집단적으로 그렇게 비판의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과연 자성하고 있고 새로운 시대를 담당할 검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경고성의 의미가 담겼다. 그러나 실무진들, 특히 부장검사라든가 그 이외에 실제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은 그대로 유임시킴으로써 이것이 자꾸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되는 그런 좀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그래서 법무부는 오늘 인사에 대해서 공정성과 안정성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정부에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는 측면도 있고요. 예. 그러나 아무래도 청와대 관련 수사에 대해서 좀 동력을 떨어뜨리라는 정치적 의미도 있지 않는가. 예. 그 부분 또 그런 지적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이번 인사는 굉장히 복합적인데 역시 추미애 장관 스타일 예. 거의 뭐 돌직구성으로
전진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장관의 인사 스타일도 드러났다. 결국 상당한 갈등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고 검찰개혁도 이루고 제대로 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함께 제대로 해낼 것인가 많은 과제가 이제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법무부의 중간 간부 인사 결과가 발표가 되자 그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이 했던 발언이 또 재조명이 되고 있어서요. 추미애 장관이 지난 16일에 일선 검사들과 만난 회식 자리에서 뼈 있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 목소리를 잠깐 듣고 오시죠.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갔는데 저의 담임으로 배정되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못마땅해요. 그 선생님이 갑자기 첫 수업 시간에 내가 싫은 사람은 나가도 좋아요 이래요. 그래서 난 그 말을 진짜로 안 하고 제 가방을 싸서 당당하게 앞문으로 탁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인사를 앞두고 있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 있으면 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제가 전혀 불이익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네, 추미애 장관 웃으면서 건넨 농담이긴 하지만 뼈 있는 농담이었다, 살벌한 농담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해당 영상을 공개한 게 법무부거든요. 이 영상에 좀 담긴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역시 그동안의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강한 경고성 의미가 담겼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검찰 열심히 또 좋은 수사를 하려고 노력한 일선 검사들도 있고 평가받을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보여줬던 검찰, 과거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땠습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김기춘 실장, 우병우 수석 같이 동원돼서 검찰이 권력에 사실상 충견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국정농단 수사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그런 검찰의 속성이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정권 내부의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도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는 그러나 정권 내부에 대한 이런 검찰의 엄정한 수사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권력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는 것이 역사에서 본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수사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기본 방침들.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절반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신뢰했다. 그러나 절반은 또 경고를 보낸다는 그 의미가 그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장관도 아주 강한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 인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러나 이것이 과연 검찰과 함께하는 법무장관으로서 앞으로 검사들과 일선 검사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개혁도 이루고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무조건 대립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시로 만나서 상의하고 좋은 결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두 사람의 어깨에 걸려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이 주제 다룰 때마다 늘 나왔던 쟁점 사안은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물론 이건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부분입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된다 이 부분인데요. 근데 이 인사 이후에 사람이 바뀌면 그동안에 하던 수사에 아무래도 동력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달리기 때문에 인사를 하게 되면 수사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보는 그러니까 소위 인사권과 수사권은 두 개가 이제 맞물려 있다라는 평가가 또 또한 내려질 수 있겠는데요. 때문에 아까 잠깐 저희가 나왔던 얘기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부장들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과연 그동안 현 정권 관련 수사가 있어 왔는데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수사가 문제 있는지를 밝히고 바로잡는 역할은 청와대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법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사법부에서 법정을 통해서 무엇이 유죄이고 무죄인지를 판단을 해야 하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막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기소고 잘못된 수사라는 판단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수사와 기소를 한 사람들이 좌천을 당한다면은 그렇게 사법부로 판단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예. 또 중요한 부분들은 현 정권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자체가 앞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하는 곳은 자체가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낙인 찍힌다면은 앞으로 그렇게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검사도 없을 것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권력, 좋은 정치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좋은 권력은 없습니다. 좋은 권력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나 그런 부분도 중요할 수 있고요. 하지만 독립성도 존중이 되어야 하고요. 특히 네. 이제 현 권력의 어떤 정보와 수사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압력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계 있게 제대로 수사하고 엄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장해 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검찰의 독립성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인사권이 있긴 하지만 인사권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조로 간다면은 예. 그렇게 된다면 저는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차장 검사들은 지금 모두 교체가 됐지만 일부 그 부장 검사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부장 검사들은 또 남겨둔 상태라서 좀 이번 인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관련해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좀 그런 어떤 인사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네, 그 내부 관계를 보면은 부장 검사가 이제 실무를 담당을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이런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차장 검사가 이제 결재권을 가지고요. 또 이제 지검장이라고 하죠. 예. 중앙지검장 그리고 대검의 지휘라인까지 이제 관리 감독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예. 자, 부장 검사가 현재 청와대 핵심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마음 놓고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 유일하게 가능하려면은 검찰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독립적인 수사를, 예. 엄정한 수사를 방어해 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근데 만약 그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은 다만 부장 검사가 동일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강욱 공직 비서관, 비서관. 예, 예. 관련해서도 기소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일선의 실무자들이 수사는 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기소를 하고 하려면은 상위 이제 차장 검사와 위에 검사장이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사실 꼭 지켜봐야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사권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해주고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잘 이어갈 수 있게끔 이번 인사 이동 이후에 추미애 장관의 역할이 더 커졌다라는 지적도 또한 아까 김홍국 교수께서 해주셔서 저희가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당신이 검사냐? 이건 워낙에 이제 유명한 발언이었던지라 다시 한번 제가 읊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상갓집 항명, 이른바 항명 사건 내지는 뭐 파동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양성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에 관련된 인사 조치 그때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만약에 이제 이러한 이유로 뭐 기계 있는 검사라는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건 어찌 됐든 항명이다라는 지적도 동시에 있어서 만약에 근데 이분을 만약에 인사시킨다면 이것 또한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근데 대전 고검 검사로 보임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일단 수도권에서 예. 중요한 역할, 중앙지검에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일종의 좌천성이라고 볼 수 있는 성격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좌천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예. 상갓집 이 항명 추태 사건이라고 뭐 명명하고 일부분들은 기계가 있다는 얘기합니다. 예, 저는 예. 검사는 당연히 이런 결기가 있어야 되고요. 예. 윗사람에게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계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건 보장돼야 되는데요. 장소와 때 그리고 적절성이 함께 가야 됩니다. 상갓집은 어떤 곳입니까? 가서 경건하게 조의를 표하고 더구나 검찰총장을 모시고 같이 간 그 부하 입장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 우리 지금 검찰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바로 상사에게 당신이 검사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도 이 법조 출입 기자들이 있는 것을 알고 예, 한 예. 것이죠. 결국은 의도적으로 현재 이 수사에 대해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사를 좀 욕보이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죠. 더불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검사로서 최근에 이런 분위기들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일의 경우 제가 그런 입장이라면 당당하게 사무실에서 찾아가서 최근에 이런 수사에 대해서 우리 동료 검사들과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부장께서 잘못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검사를 이렇게 봅니다. 이 의견 반영해 주십시오. 예. 또 거부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또 회의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갓집에서 더구나 총장을 모시고 가서 이런 상황을 벌였다. 과거에 이 언론이라든가 법조 뭐 이런 쪽에서 이런 상황들을 종종 발생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런 것들이 군사정권에 의해서 제대로 보장도 안 되고 정말로 억울한 심정에서 그랬을 텐데 예.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는 절차와 또 방식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당연히 감찰받고 징계받아야 됩니다. 저는 일단은 그런데 징계까지는 아니고 인사를 당한 셈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진심으로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검찰들이 보였던 이런 무소불위에 우리는 어디 가서든 뭐든 해도 되고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우월감들 그리고 피고인이라든가 참고인들의 인권은 전혀 존중하지 않는 반인권 수사라든가 표적 수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찰 내 자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물론 당당하게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보장돼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검찰도 바뀌어야 된다. 21세기에 걸맞는 그런 정말 인권과 또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지키는 그런 이 검사들로 다시 태어나야 되지. 과거형이 머무르고 있다면 예. 아마 국민들의 불신은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했던 발언이고 이 이제 인사는 검찰 내부의 어떤 민주적 통제와 질서를 위해서 한 인사다라는 이제 그 배경을 보여주셨고 저희가 이제 검찰 인사에 담겨 있는 어떤 배경이나 그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에 배치됐습니다. 양성 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또한 이런 배경이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도 될까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죠. 네. 서지현 검사 바른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이성희롱 이런 피해를 입었던 당사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츠려들거나 피동적으로 갈 텐데 당당하게 자기 피해를 다 무릅쓰고 자신을 공개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양성평등이라든가 또는 이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예. 이것은 그동안에 이렇게 수직적인 상명하복 구조에서 아랫사람들 또는 민주적인 그런 관행들, 민주적인 통제가 안 되고 있던 검찰 문화를 바꾸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예. 서지현 검사는 그걸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바른 말을 하고 또 잘못된 그런 지시라든가 관행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장돼야 되는데요. 저는 청와대 관련 수사에서도 보장이 돼야 되고요. 최근에 이렇게 이문정 검사라든가 또는 서지현 검사처럼 바른 말하는 검사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도 정부의 일이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삼각지 이제 한명 사건으로 보임이 된 이 양석조 위원장의 어떤 이런 일로 인해서 앞으로 검찰이 좀 이 항명과 관련해서 좀 움츠러들게 될지 아니면 오히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이번 인사로 좀 더 반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지 그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이제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지난번 간부 인사랑은 또 다른 충격을 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검찰 내부에서 모두가 느끼는 거는 지금 이 시기에 간부들이 이렇게 다 바뀌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는 것이 검찰 개혁과 검찰의 민주적 통제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민주적 통제라는 이제 추상적인 단어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럼 민주적 통제가 과연 무엇일까? 민주적 통제가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고 수사에 대해서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바로바로 책임을 묻는 게 곧 민주적 통제인가? 혹은 그것은 아니고 다른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검찰로서는 당연히 이제 국민의 선택에 의한 이제 정부의 임명권과 인사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검찰의 독립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만약에 선출된 권력에 의해 가지고 통제를 한다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선출된 권력에 의한 통제는 아주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통제들이 벌어진다면 검찰이 제대로 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적 통제뿐만 아니라 그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독립돼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인사는 대검 간부급 인사랑 좀 다른 게 사실상 이제 이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졌던 책임자들을 이 시기 정상적인 시기가 아닌 시기에 다 변경했다는 점에서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와 오해를 살 수 있고 검찰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들을 할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김성훈 변호사께 여쭙자면 검찰 내부에서 이른바 반발이나 항명 사태로 여겨지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지금의 분위기로 봤을 땐 또한 이어질 수도 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예, 아까 지난번 이제 검사장급 인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검사장급 자리에 많은 공석들이 있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인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제시를 안 했다라는 뭐 절차적인 문제들도 있었고요.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총장의 의견을 제시를 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보여졌는데 발표된 내용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은 예. 이것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혹은 그러기 위한 목적과 그러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시기에 이 단행이 된 것이라면은 이 부분은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굉장히 중대 사안, 이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지장이 될 수 있는 오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의견 제시한 부분이 바로 중간 간부를 전원 남겨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단 말이죠. 이게 아까 그 검사장급 인사와는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김성 변호사께서 짚어주셨는데,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의문이네요. 일단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할 때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표시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윤석열 청장의 의견을 또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수사가 이루어졌고 사실상 청와대 지금 일부 압수수색 가지고 논란이 있지만 청와대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곳이 다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증거들은 거의 수집이 돼 있고 관련된 증거 여러 가지 기타 이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이미 조사하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인사에 맞서서 빠르게 우리 수사해야 된다, 자료를 제대로 정리해야 된다고 해서 검찰이 아주 속도를 높였습니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추미애 장관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부분에 있어서는 차장검사급에서 진행을 한 것이고요. 그러나 나머지 일선에서 진행되는 뭐 김태현 부장이라든가 대부분이 다 또 유임이 됐거든요. 예. 실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수사와 조사와 기본적인 틀들은 다 이 실무 라인에서 하기 때문에 마지막 차장검사라든가 검찰총장은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저는 수사의 동력은 유지시키려는 노력도 보여줬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의견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절반은 받아들이고 절반은 또 존중한 것이다. 만일의 경우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100% 무시했다고 한다면 예. 실제 부장검사라든가 다 완전히 다 교체를 했겠죠. 그러나 검찰총장 의견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예. 저는 절반의 타협을 이룬 인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오전에 이 인사가 단행된 직후, 그러니까 몇 시간 뒤에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총장이 직접 이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좀 검찰이 어떤 반박의 의미로 이 지시를 내린 건가? 좀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 며칠간 큰 논란이 됐습니다. 청와대 이제 국민소통 수석이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최 비서관의 민간인 시절의 범죄 사실 수사에 관해서 청와대 측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최 비서관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은 자신은 참고인이지 피의자가 아니다. 근데 피의자로서 자신이 왜 조사에 응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계속한다는 것들이 부당하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은 감정적인 표현을 했지요. 조잡한 수사이고 허접한 수사이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사팀에서는 사실 공소장까지 다 써놓은 상태에서 결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보고까지 있었습니다. 예. 중간 결재를 하려면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해줘야 하거든요. 예. 그게 없는 상황에서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총장인데 총장이 뭐 지금 피의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서로 간의 팩트에 대한 다툼과 언론 플레이 논란이 있으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다 나왔다면은 기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예. 정결로 직접 이제 결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옥 교수께서는 이 사안 두고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이 기소를 직접 지시하는 일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 대상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다시 말해서 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를 건너뛰고 예. 사실은 결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검찰총장이 결재하는 것이 정식 라인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건너뛴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인사 그리고 지난번 인사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강력한 메시지. 우리는 제대로 수사하겠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또는 청와대 측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압력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수사하겠다. 윤석열 총장 그동안 살아왔던 삶 그 자체를 저는 대변하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 대신에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윤석열 총장은 그런 것들을 피해를 다 본인이 감수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제대로 수사하는 그런 맵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만일의 경우 윤석열 총장이 그 절차를 존중한다면 본인이 최종 결재권자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성윤 지검장 불러가지고 왜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같이 물어보고 타당한 이유가 안 된다면 내가 직접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와 다르게 윤석열 총장의 자기 최근의 검사들 이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저는 대변하는 그런 제스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조금 더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참을 필요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대신에 예. 이런 갈등들이 자꾸 증폭된다면 예. 결국
검찰에 대한 불신, 또 청와대라든가 우리 법무부에 대한 불신까지 다 같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은 한 부처만의 이 불신이 아니고 예. 전체 법조와 우리 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추미애 장관 면담 요청해서 얘기를 해야죠. 어차피 외청장 아닙니까? 장관급이지만 만나서 얘기하고 답을 찾다 보면은 공통의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청와대 수사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어내기 위한 검찰총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처럼 서로 소위 말해서 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뭐 이 상황 놓고 내가 먼저 뭔가 행동을 해버린다는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예. 서로 간에 지나친 갈등이 비화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 검찰 문화에 대한 불신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청와대에 대한 불신까지 같이 이어질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서로 신중하게 제대로 검찰 개혁 이루라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도 듣고요. 또 야당도 비판할 겁니다. 그런 목소리도 들으면서 예. 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서 오늘 이제 중간 간부 인사까지 교체가 되면서 윤석열 사단이 좀 대폭 교체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윤석열 총장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 이제 감소가 될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역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어떤 힘 빼기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이뤄질 상황들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사실은 인사권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그룹으로 치자면요. 그룹의 총수께서 계열사 사장이 있는데 계열사 사장의 모든 부하 참모들이나 직원들을 다 전원 교체했다. 의사를 예. 반영하지 않고 네, 사장 보고 나가라는 것이죠. 예. 근데 윤석열 총장이 오늘 이제 직접 결재를 해가지고 기소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나가라고 한다 해서 나가지를 않고 예. 지금 진행 중인 수사들은 만약에 중간 라인이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은 예. 내가 직접 나서라도 다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걸 사실은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 내부에 대검 내부에는 이제 더 이상 간부급도 그리고 중간 간부급도 윤석열 총장의 의사에 따라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안 남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검 차원에서 무언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역으로 또 좋은 의미로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은 법무부가 이제는 검찰 개혁을 하고자 할 때 더 이상 다른 어떤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대검이나 검찰의 모든 인사들을 법무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비를 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이야기하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 앞으로 얼마나 엄정하게 잘 이루어질 것인지.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법무부가 이번에 장문에 이제 해명 자료를 내는 것처럼 예. 이것이 지금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단정적인 유죄 추정도 잘못됐지만은 무죄 단정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네.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검찰 개혁의 성패뿐만 아니라 이 인사에 대해서 다시 또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한 줄 참견이 준비돼 있는데 그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쭙고 김웅 교수께 여쭙고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반 회사의 계열사 사장 밑에 이 보직 간부들 다 인사 이동시키고 나면 계열사 사장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유를 이제 김성훈 변호사께서 해주셨는데 그 계열사 사장이 그 스스로 거취를 밝힐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은 뭐 작년 말에 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었고 소위 정치권에서는 야당에서 어떤 정치인들을 그렇게 발언하더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그 인고의 시간들 얼마나 사실은 수모와 모욕을 참아야 되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그것을 견디고 그 당시에 버텨서 결국은 검찰총장까지 올랐습니다. 또 후배들에 대한 신망도 두텁고 검찰 조직에 예. 대한 여러 가지 믿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이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또 그것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대신에 명심해야 될 것은 역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검찰이 이런 정권에 기대면서 어떤 때는 아부하고 그쪽에 기대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누리는 그런 상황들 또 정과 내부까지 이어지는 검찰의 권력화 상황이 많았지 않습니까? 권력이 신여가 되면서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과거에는 제가 옛날에 현장 취재 기자 할 때는요. 포승줄에 못해가지고 검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현장들을 많이 취재했는데 지금은 피고인이라도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인권 존중하고 편파 수사 또는 표적 수사 이런 것들 없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형사소송법이 정해진 절차도 잘 지켜야 되고요.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탈법 많이 하거든요. 이거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적 과제도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고요. 또
조국 장관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만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여러 사람에 대한 지금 많은 고소고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패스트트랙 절차에서 여러 가지 폭력을 저지른 사실상 우리 국민이 범법을 이 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예. 그런 장면들까지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계속 지지부진하고 이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된다. 예. 엄정하게 국민 힘없는 약자도 우리 법이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그리고 모두에게 엄정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예, 시대적 예. 변화를 윤 총장이 잘 생각한다면 검찰 변화도 이끌면서 예.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숙제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이슈큐브에서는 전문가의 한마디로 들어보는 한 줄 참견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김옥 교수께서 한 줄 참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고사성어를 좋아합니다. 예, 또는 예. 임중도원 그리고 임중도원에 더해서 화이부동이라는 두 개의 제가 사자성어를 제시를 예. 했습니다. 임중도원은 길이 멀고 아득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네. 논어 태백편에 나오거든요. 예. 지금 검찰개혁 그리고 또 청와대 이런 수사 이런 것들 다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은 화이부동 그냥 부하내동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면서 가야 된다. 검찰도 원칙 지키고 정부도 원칙 지키면서 예. 이런 사회적 난제를 풀어나가면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까지 이뤄달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한 줄 평은 임중도원 화이부동 이렇게 8글자의 사자성어를 제시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